주 100시간은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좀 상징적인 숫자죠. 그렇죠. 저희가 자주 언급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이 되고 솔직히 어떤 분들한테 좀 스트레스고 어떻게 주 100시간을 하냐. 근데 앞으로 저는 계속 언급할 겁니다. 왜냐면은 주 100시간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고수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주 100시간을 여러분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해보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여전히 이거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좋은 사례가 있고 오늘 또 너무 좋은 책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장병규 의장님은 뭐 이쪽 뭐 투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쪽에서는 뭐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틀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죠.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안 해도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다 아실 텐데 그게 아마 이제 김창한 대표님이 그걸 만드셨잖아요. 김창한 대표가 배틀그라운드의 아버지라면은 장병규 의장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할아버지죠. 김창한 대표의 이제 사실상 비즈니스격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그러면서 이 진짜 장병규 의장님 뭐 그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뭐 위원장 1, 2기도 하고 엄청 아니 그냥 똑똑하시면서 그러니까 선의도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쩌리가 아니라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뭘 만들었냐? 제가 이게 만든 지 꽤 됐고 제가 이제 이게 졸업생이 나오는 걸 알고 기사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병규 의장님이 이제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 사관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글 사관학교로 뭘 하는 거냐? 이걸 카이스트에다가 만드셔갖고 5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쉬지 않고 코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분들 팀 이름도 팀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네. 이거 사제 출연해서 하신 거죠? 네, 사제 출연하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훈련이 아니죠. 학습 공부죠, 이거는. 학습 형태로 운영되고 제가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이게 전자신문인데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해놓을게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자기주도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재능 기부 형태 정글 사관학교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예 개발자 배출에 나선다. 업계에서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 훌륭한 개발자 구인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계좌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5개월만 빡세게 한다고 4년 전공을 이길 수 있나? 근데 제가 이걸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이사한테 물어봐도 우리 더비의 홍이사한테 물어봐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딱 자기의 코딩 제대로 배워갖고 실무 경험 쌓아낸 이렇게 2, 3년 쌓은 친구들이 그냥 어설프게 대학에서 실무 경험 없이 예를 들면 그래요. 국비 프로그램으로 1년 하고 뭐 2년 하고 그다음에 실무 2년 쌓은 친구랑 그냥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 이제 4년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앞에 친구들이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도 뭐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또 뭐 홍이사도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장병규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훌륭한 개발자를 이걸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거. 어떻게? 100시간씩. 그러니까 스파르타식으로 5개월을 제대로 배우면. 빡시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 여기 나오네. 류성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산학과를 졸업했다고 해도 정글 이 장병규 의장님 만든 그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 수준 몰입 경험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들을 풀어내고 성취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육생 DNA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거 뭐 게임 끝났잖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진짜 뭐 프로그래밍 실력을 떠나서 이런 경험 자체가 그냥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주 100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때 그거를 버텨내느냐 안 내느냐 되게 중요한데 해봤으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썸네일 제목이 주 100시간 플러스 이것이 코딩이고 프로그래밍이에요. 왜냐하면 주 100시간 하면 너무 막연한 경우가 많은데 주 100시간 이런 개념으로 5개월 동안 올바른 코치분들, 강사분들한테 코딩을 배우면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취업을 할 수 있고 단순 취업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배우면은 장병규 의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 기사에서 그
프로그램이 구인난 구인난 없다는 거잖아. 이게 똑같아요.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지원을 하면은 뽑고 싶은 사람은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친구들 지금 어렵죠. 막 어려운데 막상 그래도 뽑아주는 데는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충분하진 않지만. 근데 거기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 뽑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없다는 게 이게 간극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간극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죠? 이게 되게 여러분 이 기사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혁신이에요. 지금 카이스트까지 연계가 된 거거든요. 카이스트까지 연계가 된 건데 뭐예요? 대학을 옛날엔 졸업을 해야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5개월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대학교 졸업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취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담당자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뭐 전문가 아닌 사람이 딱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가 이게 필요하다고 만든 거야. 그냥 이게 여러분 지금 패러다임이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그걸 엄청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박사 TV에서 소개해드렸고 옹이선님도 이 맹윤호 저자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코딩 진로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 거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낸 책이에요. 저희가 낸 책. 우리가 출판하는 책입니다. 저희가 로크미디어에서 국내 저자 진짜 웬만해서는 많이 출판 안 하는데 안 하지 잘. 네, 자신 있게 하는 책이에요. 왜냐면은 책이 수준이 너무 높고 이 책은 코딩하는 법이 아니라 코딩은 여러분 어떤 국비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사설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정글 사관학교 가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코딩이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를 이렇게 쭉 갈 것인가. 그래서 왜냐면 코딩 배웠어요. 여기 이제 정글 사관학교 친구들 나왔다고 치면은 이제 또 취업을 하려면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트랙을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 책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쓰신 분이 세 분이잖아요. 네. 한 분이 개발자, 한 분이 취업 컨스턴트, 한 분이 인사 담당자. 그러니까 각자의 시선을 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빈틈이 없어. 거의 뭐 관련된 경험과 사례와 뭐 프로세스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나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저는 이 책이 당연히 뭐 고약가님 잘하셨을 것 같아. 진짜 리뷰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IT 쪽으로 그 취직을 하려고 하시는 뭐 취업준비생 혹은 이직자 분들은 그냥 필독서고요. 심지어 뒷부분에 외국계 진출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외국계 기업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취업 준비자가 아니고 불구하고 좀 재밌게 읽었는데 IT 계열이 아니다 할지라도 취업 준비생은 정말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하죠. 저자의 스토리가. 이게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직업 선택은 의사결정인데 여기에 의사결정이 진수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 특히 여기 개발자분이 누구였죠? 맹윤호.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맹윤호 과장님. 이분 진짜 대단해요. 이분이 그 미쳤어. 개발자인데 학과가 국문학과예요. 미쳤어요. 예, 국문학과에서 개발자가 됐는데 본인이 자기 국문학과에서 개발자가 될 때까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들을 다 보여줘. 빼곡하게 나오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재밌습니다. 이분이 국문학과 출신인데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중간에 또 약간 얘기하겠지만 소설도 쓰셨어요. 글 잘 쓰세요. 근데 저는 그것만 좀 빼서 책 한 권 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일처월장도 썼고 또 일처월장에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부분을 썼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의사결정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국문학과에서 IT 종사자까지 받는 의사결정 과정이 의사결정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이 보통 우리가 저도 대학교 때 그랬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했을 때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만 판단을 해요. 맞아.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 관련된 그 책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부 결정, 내가 하나 정해놓고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A, B 결정, 요거 아니면 A 아니면 B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대학생 때부터 좀 별난 분이야. 내가 봤을 엄청나요. 귀감이 엄청 되는 친구예요. 본인이 원래 이제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직업을 선택해야 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직업군을 되게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업을 이렇게 난 대학교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 국문학교 교사. 근데 배우도 생각해봐요. 소설가도 생각해보고 카페 창업도 생각해보고 IT 분야까지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직업군 자체를 다양하게 생각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또 무대 체질이래. 그래서 배우도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해봐. 그리고, 대단해 진짜. 그리고 국문학과 자기가 있으면서 교수님이 멋있어가지고 소설가도 돼볼까 생각하고 아니면 이게 은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창업이잖아. 카페도 생각해보고 요즘 잘 나가는 게 IT잖아. IT도 생각해보고.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선택안을 늘리는 것 그 자체로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분이 덧장이 뭐냐? 단순히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하나하나를 다 검증해 봅니다. 대학생인데. 그래서 교사 뭐 임용고시 조사 뭐 과외도 해보고 봉사활동 하면서 그 사회봉사 그 취약계층 아이들 하면서 본인은 무대 체질에다 강의를 잘하니까 교사가 괜찮을까라고 싶었지만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멘토링도 중요하잖아. 막상 멘토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단역 배우로 출연까지 합니다. 그리고 소설가는 소설 직접 써서 출간까지 해요. 그러면 느낀 게 뭐다? 야, 글 써서 돈 벌기 힘들구나.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카페는 카페 아르바이트 직접 해보면서 야, 막상 해보니까 이게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IT는 프로그램 수업도 듣고 벤치교 알바도 해보고 PC 원격 점검 기사도 해보고 프레스 개발자도 해보고 이게 다 대단해. 대학교 때 했던 거예요. 대단해. 이렇게 검증을 거쳐가지고 검증을 거치면서 이게 몸으로 좋냐 그 몸으로 이거 감각적으로 이게 좋다 그게 아니라요. 검토 결과를 흥미, 적성, 보상, 경제, 실패 이 5가지로 분류해서 평가를 합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게 이제 검증이잖아요. 검증을 1차만 하니까 또 2차까지 하거든요. 어떤 걸 또 검증하게 되냐면 자기가 IT 분야에 대해서 딱 IT 분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야, 나 이제 IT 분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흥분하거나 어떤 기분 좋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딱 얘기합니다. 너가 깨어있는 시간에 70% 깨어있는 70%의 시간을 한 달 동안 코딩만 할 수 있으면 주백 시간. 너 적성이 맞는 거다. 주백 시간 다 한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다. 이렇게 또 검증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검토 결과 중에 전 좀 놀랬던 게 실패 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건데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재밌으면서 안타까웠던 거 교사 실패 시 대안 없음 배우 실패 시 대안 없음 이분이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소설가 실패 시 대안 없음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IT를 이분이 고민해 봤더니 개발자가 못 되더라도 IT 분야 경험을 살려 기획 사업 직구를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똑똑해. 그러면서 본인이 이걸 하게 되고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해나가지고 해커톤 준우승이 나온 과정도 있거든요. 이 과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코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대단해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를 결정할 때까지는 이런 정말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한 번 결정하고 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기회도 살려서 결국 해내서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어떻죠? IT 종사로 이분이 뭐 이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IT 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취업준비생은 내가 진로를 결정할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내리면 이분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 저희도 의사결정을 할 때 선택안을 늘리려고 많이 하고 검증을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의사결정 실패율이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그 IT로 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지만 그냥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제가 로크미디어에서 이 단행본 사실상 총책임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준생 분들은 여기 유채윤 작가님 파트, 맹윤호 작가님 파트는 꼭 읽어보세요. 돈 없죠? 그냥 서점에서 읽으세요. 예. 안 사도 돼요. 진짜 안 사도 돼요. 여러분이 서점에서 막 계속 손때가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반품하면 그 우리한테 다 쓰레기 되거든요. 괜찮아요. 내가 다 손해볼 테니까 안 사도 돼요. 진짜 돈이 없는 취준생분들은 서점에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여기 또 유채윤 작가는 취업 컨설턴트라서 이게 자기소개서랑 이런 걸 막 바꿔주고 비포 애프터로 하거든요. 겁나 똑똑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용만 그 IT에 관련된 거지 여러분이 어딜 취업해도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이제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없는 친구들은 그냥 서점에서 보세요. 서점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도서관에 도서관에 신청하면 거기서 보세요. 예? 왜냐면 뭐 당장 취업 안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로 바꿔서 먹고나 살자 이게 아니라 석사를 끝냈고 지금 비전공자가 석사를 끝냈고 지금 박사 수료를 했고 논문만 쓰면 박사 학위를 받아요. 뭐가? 문송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 겁나 재미없는 영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상 5만 명 보죠? 저는 500명 인생 바뀌고 500명 인생 바뀌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박민수 소장님이 해외 취업 관련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저는 5명 해외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5만 명 본다 5만 명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인지 그라운드는 그런 채널이에요.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면 그 과정에 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도 꾸준히 따라야 되고 별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5만 명 중에 5만 명이 어떤 그래도 본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그다음에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500명이 책을 읽고 그중에 그럼 저는 50명은 저는 이 5만 명 봤죠? 50명은 저는 프로그래머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5명은 제 해외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누군가 인생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거 하면서 왜 저는 코딩 이런 개발자를 좋아하냐? 저는 여러분 하드웨어 개발자였어요. 뭐냐? TV를 만들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래서 개발자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근데 소프트웨어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뭐가 있었냐? 옛날 카드뉴스 요즘에 안 만드는데 한창 만들 때는 저희가 그거를 개발자를 고용해서 돈 주고 자동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치면 스크립트 배치가 카드뉴스에 따다닥 되고 키워드 베이스로 사진까지 이렇게 찾아주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발자적 사고가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박사 때 진짜 필살 DNA를 가진 게 뭐냐면은 여기 아까 지나가다가 아까 우리 기사에서 그 교수님이 DNA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DNA가 바뀐다는 건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는 환경적 요소가 무조건 가미돼야 되거든요. 환경에서 압박해야지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진화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건 진화의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박사 때 1,000만 원짜리 장비로 되는 게 있었고 1억짜리 장비로 되는 게 있었는데 다 1억짜리 장비를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개고생을 해서 1,000만 원짜리 장비로도 1억짜리에서 장비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어요. 저만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DNA가 바뀌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 100시간 고민하고 노력하면은 오늘은 제가 코딩 사례로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주 100시간 또 저는 왜냐면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게 장병규 왜냐면 이 친구들이 벌써 졸업을 하는데 다른 기사를 보고 기사를 찾아서 갖고 온 건데 그 친구들 스카우트 하려고 그런대요. 깨어있는 70%를 코딩만 하는 걸로 적성을 찾는 거 한 달 동안 완전 똑같네. 나는 개소름 돋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신박사 TV에서 소개시켜주고 지금 이틀 뒤에 나가는 건데 우리 신박사 TV는 여러분 그 댓글이 이거는 청정 지역이 아니라 정수기물로 틀었나 이거 싶을 정도로 댓글이 그런 지역의 신박사 TV. 그다음에 고술이 엄청 많이 오는데 벌써 저 전공 바꿨습니다. 저 전공 바꿨습니다. 저 개발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수가 나와요. 개발자는 적성에 안 맞으면은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그 책이 써 있어서 내가 소름 돋는 거야. 난 이미 읽었잖아. 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거를 맹윤호 작가가 써놨어. 그 사람이 걱정한 걸 노파심에 걱정한 걸 맹윤호 작가가 써놨어. 개소름 돋는 거야. 진짜. 그만큼 괜찮은 책이고 훌륭한 책이니까 관심인들은 살펴보시고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취준생을 위한 그다음에 이직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알아서 읽으시면 되시고 근데 이 취준생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점에서 그냥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읽어 책 다 찌그러져도 되니까 그냥 읽으세요. 맞아요. IT 분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쪽 아이를 할지라도 한번 보시면 돈 많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장병규 의장님 같이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사회에 이렇게 힘써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왜냐면 그분은 그냥 제가 아는 게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거 솔직히 그거 하면 욕만 뒤지게 먹거든요. 그 1, 2기나 하셨어. 그러면서 사비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알거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는 뽑아줄 수도 있어. 우리가 돈 벌어서 가야 될 길을 가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책 하나 쓰는 게 오지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다음에 이게 또 공저로 쓰는 거 더 힘들어요. 그걸 또 우리 유채연 작가님, 맹윤호 작가님, 박민수 작가님 열심히 써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자기의 전문성을 갈아 넣으신 거지.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정말 100%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정말 이걸 필요하신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고 작가님이랑 고신스에서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는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